7080 중년TV 오늘의 사연입니다. 20대 중반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빠져 연애라는 건 관심도 없던 저는 최고의 행복이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게 되고 저만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더군요. 그럼 나도 결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쯤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선한 얼굴, 그리고 적당히 유머도 있는 그런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남자가 만나면 만날수록 자석처럼 저를 자꾸 끌어들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평범한 남자 힘에 이끌려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가슴 벅차했고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거절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예쁘니 아들을 낳아준 저도 당연히 소중한 존재였겠죠. 그렇게 아들 바보가 된 남편과 세상 무엇보다 빛났던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의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삶의 목표였고 이유였던 사랑하는 아들이 소풍을 갔다 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저희보다 먼저 먼 여행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 남편은 술이 아니면 잠을 청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온전한 정신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회사는 자연스레 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급기야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거의 폐인처럼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평범한 삶은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픈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지인분 추천으로 방황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일을 다니니 남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일을 하다 보면 회식에 참석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만 늦게 와도 남편은 문을 잠가버리고 전화도 꺼놓고 연락 두절한 채 문을 열어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창피했지만 친구 집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은 더디게만 오르고 남편은 점점 육체와 더불어 정신도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온전한 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고 매일 술에 취해 초점 풀린 눈과 꼬일 대로 꼬여버린 말투로 별일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 험한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는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저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제게 분명히 말하더군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너를 괴롭힐 거고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니까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갖지 마. 알았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인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착착하고 남편한테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저에게 남편이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네가 내 아들 죽였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란 말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술에 취하고 정신이 황폐해져도 그렇지 아들 잃고 자책과 괴로움의 고통의 나날을 보고 있는 저를 아들 죽인 엄마로 몰아 평생 괴롭히다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저도 정신 나간 것처럼 소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제 살인자 엄마까지 만들어 인간아? 하늘에서 먼저 데려갈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니고 바로 너란 인간인데 하늘이 잘못 데려갔어. 이 인간 말종아. 이성을 잃고 날 때는 저에게 남편은 한 번 더 비수를 꽂습니다.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면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기 싫다는 소풍을 너가 가라고 등 떠밀었잖아. 내가 보내지 말자고 했는데도 기어코 가라고 한 건 너였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 안 그래? 그러니 너가 죽인 거야. 너가 죽였다고.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소풍날 아침 아들이 이유 없이 소풍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풍도 추억인데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서 달래서 보냈고 그날 소풍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저희 아들이 저희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희 곁을 떠났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고통받아야 했는데 남편은 저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직 저의 잘못으로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미워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혼을 해주던 안 해주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갈 거 잃은 제 마음은 흔들리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억지로 보낸 내 탓이 맞는 것 같아 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은 또 한없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휘청거리며 흔들리고 있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심이 아니니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지만 상처받아 다쳐버린 제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저를 미워하는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원망스러워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돌려보내고 일주일 정도 지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가슴 쓸어안고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 남편이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숨을 연명하고 있더군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없이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50년 한많은 짧은 인생을 뒤로하고 저의 곁을 떠나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을 때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줄 걸. 후회와 죄책감은 점점 더 제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저는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오늘도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풍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사과만 받아주었더라면, 이 상황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가끔씩은 신기하기도 하지만 정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점점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수학여행 가기 싫다던 아들의 목소리와 아들을 죽였다는 남편의 목소리와 너도 함께 가야지라는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가족 곁으로 가야 할까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7080 중년TV 사연이었고요. 7080 중년TV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밑에 설명란에 있으면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는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이상 7080 중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